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을 약속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시청 앞 천막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정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퇴비 공장 인근에 추가로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지으려 하자 남원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옛 잠종 연구소를 리모델링해 카페로 바뀐 누에 살롱이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에 전국에서 무려 3,000명이 몰려 세계 최장 방조제를 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를 통한 고용을 약속하고 지난해 환경미화원 4명을 기간제로 임시 채용했는데 고용 약속은 지키지도 않은 채 최근 이들에게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을 천막 농성의 주동자로 몰아 보복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기간제 환경미화원인 박상두 씨 등 4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달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아프시고 아들도 아픈데 지금 고용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으니까 참 앞이 캄캄하고. 이들은 원래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청소 대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이들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해고됐습니다. 이들이 부당 해고라며 싸우는 사이 노동부가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으로 판단하자 전주시는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면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당 해고 뒤 일하지 못한 1년 6개월치 급여를 주겠다는 합의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천막 농성의 주동자로 몰아 보복 행정을 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친 문제는 있는데 그걸 저희하고 결부돼서 생각하는지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한테 보복을 하는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여전히 청소 대행업체에 이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어려운 분 같고요.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탓에 1년 6개월, 무려 500일 넘게 싸운 환경미화원들이 또다시 힘겨운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축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퇴비 공장 인근에 추가로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지으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가 보조금 등 모두 91억 원이 들어갔는데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루 50톤가량의 가축 분뇨를 들여와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퇴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축 분뇨 무단 투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머리가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똥물이 밭으로 다 내려오고. 그런데 이 퇴비 공장을 운영하는 영농법인이 퇴비 공장 인근에 돼지 분뇨로 전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분뇨 자원화 시설은 축사가 많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장 두 분하고 개발은 총 13명이 같이 그 업자들하고 짜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본사 밀집적으로 요 사업은 가는 게 맞습니다. 영농법인 측은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 퇴비 공장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 새로 짓는 자원화 시설은 외부와 차단돼 악취 발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폐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그렇게 음심스러우면 동네 주민들하고 또 견학
잘 되는데 견학도 갈 수 있는 의향도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국가보조금 63억 원 등 모두 91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황원호입니다. 완주군의 옛 잠종연구소를 리모델링한 누에살롱은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앞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폐건물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접목해서 지역 청년과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온 딘티투 씨가 부지런히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며 볶음밥, 월남쌈은 현지의 풍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맛있어하고 되게 깔끔하게 점심 먹고 싶을 때 항상 여기로 오자고 하거든요. 딘티투 씨 등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저도 이런 창업 하고 싶죠. 근데 제 힘만 있으면 안 되고. 이곳은 비어있던 옛 잠종연구소 관사를 활용해 조성한 공유 공방 누에살롱입니다. 완주군이 공모한 창업 희망자들은 5개월 동안 이곳을 실제 식당처럼 운영하며 미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본 창업 시 성공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완주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인데 청년이나 다문화 여성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폐건물을 되살린 누에살롱이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와 동호인 3천여 명이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를 질주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출발선 위로 모여든 선수들. 눌러주십시오. 출발! 신호와 함께 3천여 명의 선수들이 경쾌하게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어린 딸의 도전을 응원하는 엄마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시원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입상도 했으면 좋겠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구간으로 들어서자 바닷바람을 가르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한 10살 아이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취감을 배워갑니다. 너무 아픈데 처음으로 해서 완주를 해서 좋고 뿌듯해요. 이른해 고령에도 완주한 할아버지.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21km 완주했고 내 나이는 70이고 앞으로 70, 80 계속 탈 것입니다. 잊지 못할 초여름 날의 질주. 모두가 해냈다는 자부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전국의 403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할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M 부품협력업체 38%는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만금과 군산에 전기차 생산 집적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문제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충북도 334억 원, 경기도 168억 원은 물론 시도별 평균인 141억 원에 비해서도 7분의 1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명현 의원은 미세먼지나 불법 폐기물과 같은 이딴 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보전기금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 하반기 12개 학교의 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교장 공모학교는 전주 대성초와 용덕초, 군산 나포초와 회연초, 정읍 대흥초, 김제 중앙초, 남원 대산초 등 12곳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오는 21일까지 동학 관련 유물을 기증받거나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서적과 사진, 신문 등이며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도 포함됩니다. 재단은 기증받거나 구입한 유물을 연구와 전시 자료로 활용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지원을 돕는 스타벤처 MV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가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군산 구도심의 옛 화학공장터에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LH가 오는 2021년까지 중앙동 화학공장 자리에 160억 원을 투입해 1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 곳곳에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차차 잦아들겠고 오후 6시 무렵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 우박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